김영애시 꽃이 그랬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햇볕이 꽃을 피운다고 말하지 말아라. 바람이 꽃을 지운다고 탓하지 마라. 피는 것도 지는 것도 꽃이 그랬다. 자연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누군가는 꽃이 환경에 의해 피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항상 꽃이 피기에 완벽한 조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꽃이 피는 것을 막으려는 자연의 공격 또한 있습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고 가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동물에 의해, 인간에 의해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꽃은 싹을 틔우고 봉우리를 맺고 결국 활짝 개화하게 됩니다. 그것은 씨앗일 때부터 개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고양시킨 결과입니다. 그 꽃이 지나온 길들의 단계는 각각 유의미하고 또 필연적입니다. 그 과정은 자신이 짓밟히고 또 찢기기도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자기 극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삶은 이 꽃과 닮았습니다. 삶의 한 단계의 고양을 위한 어떠한 상승의 그런 무한한 욕구는요, 결국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그 존재 정의와 또 인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 해하려고 하고 항상 제한하려고 하는 그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나 자신을 계속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새로운 점들을 계속 나한테 붙여넣음으로써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나에 대한 정의를 또 잊어버리고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창조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 나를 정의하는 그런 나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상승을 이뤄내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또 표현한 예술가가 있는데요. 그 예술가의 이름이 바로 쿠사마 야요이입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1929년 일본의 나가노현에서 태어난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여성 아티스트 역대 경매가 1위, 2020년 3분기 국내 미술품 경매가 해외 아티스트 중 1위, 미술 전시 중 세계 최다 관람객을 동원하는 등의 큰 업적을 남긴, 현재도 살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쿠사마 야요이의 다큐 영화가 제작되었는데요. 그 다큐 영화가 2020년 12월 바로 개봉하게 됩니다. 영화는 쿠사마 야요이의 일대기와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작품 세계의 핵심 주제인 무한한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요, 이 쿠사마 야요이의 다큐 영화를 통해서 그녀의 작품 세계와 또 이 안에 숨겨진 어떤 철학적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쿠사마 야요이가 무한한 확장성을 집중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사건에 의해서인데요. 그녀는 꽃 종자 도매업을 하는 시골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집 앞에는 거대한 꽃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쿠사마 야요이가 이 꽃밭에 들어갔다가 수많은 꽃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녀는 그 안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뉴욕에 진출한 그녀가 보게 된 파도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그물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녀는 점과 그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들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대체 이 무한한 확장성이 그녀의 삶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점들만 많이 있는 이 그림들, 그물로 가득 차 있는 이 그림들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쿠사마 야요이가 무한한 확장성을 발견한 곳은 바로 자연입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자인 셸링은 자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연은 각각의 원자들의 끊임없는 생성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그 무한한 생성은 원자의 존재를 상승시키고 고양하죠. 하지만 여러 원자가 동시에 무한히 생성하게 되면 결국 제한된 자연 안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원자의 생성들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충돌에서 한 원자의 지나친 성장이나 부족함은 결국 자연이라는 유기체를 돌연변이 또는 병리적 상태에 놓이게 만듭니다. 또한 이 비균형적 관계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받으면 그 유기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 충돌들을 적절히 억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자연이라는 유기체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 기니피그를 좀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니피그의 이는요 계속 자라난다고 합니다. 네, 그 기니피그의 이는요 무한히 확장하고 자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그 무한한 의지와 확장을 그대로 냅뒀을 때에 기니피그라고 하는 유기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그 기니피그라고 하는 유기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각 원자 중에 하나였던 이빨이 계속 자라나고자 하는 그 무한한 의지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야만 이 유기체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나뭇잎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와 욕구가 있죠. 그 나뭇잎은 나무라고 하는 유기체의 하나의 원자입니다. 그러던 중 추운 계절이라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유기체인 나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뭇잎의 수분을 모두 뿌리로 저장하게 되죠. 나뭇잎의 무한한 성장은 결국 색이 바래 곧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뭇잎의 소멸을 통해서 나무라고 하는 유기체는요 겨울을 견뎌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나이테를 하나 더 갖게 됨으로써 무한한 성장을 또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이 움직이는 것들, 어떠한 무한한 성장과 어떠한 생성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컨트롤들, 이런 것들이 쿠사마 야요이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안에는 예술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상승의 무한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의지들은 무시되거나 억압당하기 일쑤였죠. 네, 쿠사마 야요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는 예술계에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창조적이고 작은 여성 아티스트는요 인정당하기는커녕 그녀의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기도 하고요, 다른 예술가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앤디 워홀, 클래스 올덴버그 등 뛰어난 업적을 가진 예술가들도 있었죠. 당시의 환경은요 쿠사마 야요이의 끝없이 상승하고자 하는 그 무한한 의지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더욱 자극적인 것으로 자신을 주목받게끔 하려는 시도들을 했고, 결국 그러한 욕구는 쿠사마 야요이를 환각 증세를 보이는 병리적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 의해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사마 야요이의 끝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과잉된 욕구와 창조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연이 그러했듯이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는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함으로써 쿠사마 야요이라고 하는 그 유기체의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환경이 정한 쿠사마 야요이라는 그 정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생각하는 창조적인 쿠사마 야요이 본인으로서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쿠사마 야요이의 초월적인 삶이 그의 작품 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무한한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 무한한 확장은 결국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죠. 비로소 그녀는 환경의 정의와 한계를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창조하는 쿠사마 야요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서 관객은요 환경이 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 자신이 직접 정의하는 그 본연의 모습대로 자신을 재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은 급증하고 또 사람들의 우울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만 힘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유기체의 존엄성과 인정 그리고 안정을 항상 위협받아 왔고요. 또한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어떠한 그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항상 억제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창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쿠사마 야요이가
끊임없이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적절히 잘 컨트롤하고 또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했듯이 말이죠. 쿠사마 야요이는 자신의 삶과 작품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항상 잊고 사는 이 범우주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쿠사마 야요이의 다큐 영화와 또 작품들, 그리고 그녀의 삶은요, 정말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제압당하고 또한 제한당해서 정말 답답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줄 것입니다.